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보통 이맘때를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재미도 좀 같이 살쪄주면 좋을 텐데 자 오늘 시장 지금 양대 시장 모두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처럼 재미있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좀 기운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진핑 3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범을 함과 동시에 어제 중화권 증시가 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쇼크가 상당히 컸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좀 저희가 세워봐야 될 텐데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중화권 증시가 정말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말에 이제 시진핑 3연임 확정된 이후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중국 봉토 상하이 지수가 한 2%대 빠졌고 홍콩 항생 지수는 6%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지금 뭐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진핑 3기에 대한 우려가 왜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진핑 주석 3기 체제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그게 대체 뭘까요? 네, 크게 이제 두세 개 정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최고의 지도부가 기존에는 이제 그 집단형 이제 지도 체계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3기부터는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유는 이제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파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청년단이라고 불리는 이제 공청단이라는 게 있고요. 태자당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화할 때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그런 이제 원로 그 분들의 이제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계파가 서로와 협력과 견제 속에서 전국을 운영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계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다른 그런 사항들을 서로 조율을 하면서 이제 어쩌면 중국의 정책을 입안을 하고 추진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일 지도 체제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의견을 듣는다라기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의향에 따라서 중국 정책이 향후에 전혀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무위원 같은 경우 총 그러니까 시주석을 제외한 6명 중에서 전부 다 이제 시주석 계열의 그런 이제 측근 인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공청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원 탈락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무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생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일됐다라는 게 그만큼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순서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만약 틀린 정책을 냈을 때 이 정책의 수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정책의 수정이 어려우면 단순한 하나의 정책 실패가 중국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팽배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대외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강경파입니다. 기존의 시장 친화적인 그런 이제
내용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이제 파벌이 이제 공청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청단 인원이 전부 다 빠지면서 대외 강경파가 지금 집권을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불안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기존의 이제 시장 친화적인 것보다는 규제 중심적인 사회주의 정제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경제 봉쇄를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 3월, 4월에 상하이를 뭐 전체적으로 경제 봉쇄를 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주축을 했었던 리청 상하이 당서기가 이번에 상무위원회 진입을 하면서 2인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뭐 완화된다라기보다는 지금처럼 보다 강화되는 그런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코로나 정책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완화 기대감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기대감은 내년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공동부유, 그다음에 비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가 향후에 좀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이제 작년부터 공동부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업이 성장한 이후에 성장한 기업들이 이제 낙수 효과로 인해서 국민들이 잘 산다 이런 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때 미리미리 기업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을 이제 걷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청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시장주의의 온건파들이 일단 공동부유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뒤로 미루는 듯한 그런 이제 내용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작년에 이제 넘어갔는데 아마 이번에 시준석이 이제 단일 지도 체제를 하면서 공동부유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전인대 개막식에서도 공동부유에 대해서 4차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3기 내내 공동부유가 주요 정책으로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작년에 공동부유를 하면서 중국 기업이 뭐 중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몇 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런 기부금을 납부한 회사도 있을 만큼 그렇게 기부금을 많이 납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어떻게 보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 이유로 뭐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장 경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제통들의 이제 퇴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카청 총리를 비롯해서 주요 이제 경제 관료들이 퇴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시장 친화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표했는데 아마 새로 들어오는 경제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적 그 인식 속에서 국가 통제를 이전보다는 강화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아직까지의 반응입니다. 향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이 바뀌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어저께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6.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1.8%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홍콩 증시에서 3조 5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의 이제 순매도액을 기록할 만큼 외국인들의 이제 셀이 그만큼 더 강해졌다라는 것도 향후에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그런 사항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단기 낙폭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주가가 이제 크게 낙폭을 하면서 아마 중국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뭐 의구심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보합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이 끝난 이후에 외국인 매매 패턴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지금 시진핑 3기 체제, 일단은 공동부유에 방점을 조금 더 찍으면서 기업들은 아무래도 지금 기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환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좀 중화권 증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밤 사이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 기술주들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텐센트가 14%대 하락을 했었고
알리바바도 12%대, 거의 1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는데 지금 이 블룸버그가 이번 상황에 대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까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중국 빅테크주의 급락. 일단 중국 빅테크주들은 이렇게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국내 기술주들은 조금 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국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뭐 중국 이제 미국에 상장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어저께 하락을 했죠. 뭐 중국 홍콩 증시에서 주요 기업들이 이제 10% 넘는 그 하락세가 보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게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 중국 기업 모임이라고 이제 따로 뭐 지수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분류해 놓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차이나의 드래곤이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게 어저께 15% 하락할 만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역외 시장에서 7.32 위안을 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불안을 좀 더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기업의 이제 하락이 공동부유 정책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상당 부분 좀 약화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에 이제 미국의 이제 입장도 중국 기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한 그런 이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이제 경제 분쟁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수출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가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부 종목들은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부 종목은 아마 손해를 입을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딱 하나로 뭐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중국이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기업의 생산량이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내수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중간재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인데요. 만약 이렇게 중국의 생산량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 아니면 뭐 역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의 제품보다는 중국 내 기업의 제품의 판매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 국수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품질의 제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기업 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의 제품군들이 중국 시장 내의 경쟁이 상당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명품 형태의 아주 뭐 탁월한 제품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중국 내에 중저가 제품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중저가 제품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아마 향후에 중국 수출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좀 대비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나 하나의 사건을 좀 여러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IRA 지금 이 조치만 보더라도 뭐 어떤 산업 부분들은 우리가 좀 피해가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2차 전지주들은 그래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중국의 시진핑 독주 체제로 가고 있는 이 상황도 국내 관련 또 어떤 섹터들에는 수혜가 예상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국내 관련주들 또 어떤 섹터들 좀 더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이제 대중국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국내의 기업들 이런 첨단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미국의 이제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러니까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사용 비율을 줄이는 그런 이제 정책이 향후에 이제 실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없는 그런 제품에 대한 그 지원금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 생산 내에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지원금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의 공장 신설은 상당히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CATL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2차 전지의 경쟁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는 국내 3개 이제 그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미국 내에 공장 시설을 증설 또는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배터리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에서 전부 다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입니다. 뭐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가 수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중국 내에 공장이 있는 국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에서 이런 이제 첨단 그 장비가 수입이 안 됨으로써 뭐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국내 업체와의 그 기술 경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중국 기업의 R&D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기술적 우위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첨단 제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관련된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범용 제품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입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이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진도가 늦게 나갈수록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첨단 관련된 산업 부분은 여전히 그 시장 내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과 같은 신재생 관련된 사업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중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참 여기에 끼어 있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첨단 기업들 지금 조금 더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지금 2차 전지 대표주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밤 사이 이 뉴욕 증시에서 중국의 기술주들이 크게 급락했던 모습을 보인 반면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도 뭐 상승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지수보다도 지금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항공 관련주들, 카지노, 면세, 화장품 모두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어떤 우려감이 지금 국내 중국 소비 관련주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 섹터 흐름과 함께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뭐 특히 이제 국내 그 여행 관련된 쪽이다라고 보면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제한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매출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완화할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지금 중국의 지도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관련된 완화가 상당 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 여행객들의 국내 내한이 상당 부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뭐 여행이나 아니면 기타 뭐 면세점, 카지노 관련된 업종들의 실적 개선세에
증가폭도 상당히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마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관련 업종들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비주 관련 쪽은 중국 GDP가 이제 나오긴 했지만 GDP에서 소비가 상당 부분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코로나 방역 관련돼서 소비 위축이 뭐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제품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퀄리티와 그다음에 뭐 적정한 가격으로 인해서 시장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중국 제품들의 품질이 국산 제품들의 품질보다 더 좋은 제품들을 더 싼 가격에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중국 소비재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는 이제는 뭐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 중국의 특히 뭐 중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 국내 수준 이상의 지금 품질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 국내 제품보다 상당히 싸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품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인식만 갖고 중국 시장에 접근한다라는 건 향후에 매출 성장세가 계속 역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 광군절 관련돼서 아마 이벤트가 다시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소비가 현재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제품들의 그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광군절 관련돼서 특수를 기대해서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거에는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광군절이라고 하면 11월 11일 중국 최대의 쇼핑 시즌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투자 전략들 세우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을 텐데 올해는 또 현재 상황이 다소 또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투자 전략 세울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제로 코로나 정책 뭐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중국 시진핑 3기 체제의 핵심 자체가 지금 뭐 제로 코로나가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낙에 지금 개혁과 친시장 인사들이 현 정권에서 좀 퇴출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더욱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따져본다면 뭐 화장품주뿐만이 아니라 중국 소비 관련주들 전반이 앞으로는 힘든 상황들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님, 그러면 지금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뭐 많이 있습니다. 여행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뭐 카지노 면세도 있고 또 화장품주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전반적인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 좀 주가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속에서도 그나마 좀 주목해 볼 섹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곳일까요? 네, 일단 뭐 소비주 관련 쪽은 전부 다 조심을 하시는 게 특히 이제 중국 소비주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가 흐름을 이제 이끌었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소비재들이 주가 흐름을 중국에서 찾기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중국 내에 매출이 계속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을 이외에 이제 지역의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로 동남아 지역이나 아니면 미주 지역 관련된 매출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매출 대신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 진출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관련된 뭐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은 크진 않지만 계속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동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매출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쪽으로 얼마만큼 빨리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흐름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이제 그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비재 관련 기업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중국의 경제 정책의 일방 통행이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너무 중국 쪽만을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셨던 분들이라면 다소 지금 이 진로의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여주곤 했었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을 틀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좀 재미난 걸 가져왔는데요. 공포 지수라고 일컫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요게 코스피 200 옵션 가격을 통해서 미래 시장 가격, 미래 시장 기대치에 대한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인데요. 이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커질수록 앞으로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보는 투자자가 많고요. 이게 지수랑은 상당히 역의 관계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와 역의 상관성이 높은데 시장 급락 시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매달 이게 집계가 되는데 5월 달에 19.96으로 상당히 낮아졌다가 6월 달에 22, 그다음에 7월 달에 21.6, 8월 달에 16.9로 다시 낮아졌다가 9월 달에 20.77, 10월 달,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치면 10월 달이 가장 높았습니다. 10월 달에 24.38을 기록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 대한 여전히 두려움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20% 중심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4분기에는 평균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4분기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좀 떨어지면 그때부터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연준에 또 기사가 또 나와서 첫 번째 피벗 조건이 내년 1분기에는 충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긴 나왔는데 피벗 자체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속도 조절,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나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키워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 이 매출 자체로는 역대급 실적을 내놨지만 영업이익이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감기약 풍기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약가 인상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BH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상회했다라는 소식도 시장에 관심 받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3년 5개월 만에 기사 회생하면서 오늘 거래 재개 첫날을 맞이했는데요.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오늘 52주 신고가까지도 또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이 호실적 영향으로 지금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 시장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대화제약, BH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 지금 키워드로 올라와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자체, 매출은 역대급 기록을 세웠지만 영업이익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첫 번째 특징주로 현대차 뽑아주셨는데요. 자, 현대차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현대차는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자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할 의지가 좀 약하다. 그래서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예상치 못했던 품질 비용, 예상치 못했다고는 하지만 이 세타 엔진 관련된 품질 비용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입니다. 요거를 제외하더라도 시장의 눈높이를 한 11% 하회하는 수준으로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아쉬운 실적 평가가 나오면서 증권사가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되게 크게 낮췄고요. 그다음 이제 내년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자체가 현재 재고 자체로는 역대 최저 수준을 달성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 대당 인센티브 자체도 역대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작년 9월 때부터 제기된 이 산업 재고의 상승 전환이 시작됨에 따라 현대차도 2023년 초입에는 좀 재고가 좀 쌓이지 않을까. 그리고 재고가 쌓이면서 인센티브도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려하는 부분 역시 금융 부분에 대한 실적 악화인데요. 이 금융 부분에 대한 부분이 2023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한테 조달금리가 인상되는 부분 상당 부분 이 할부 리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수요 감소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금융 부분에 대한 수익 악화가 상당히 현대차에는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기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연체율 또한 최근에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연체율이 쌓이면 이게 충당금으로 또 현대차에 또 비용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증가하는 공급 이상의 더 큰 초과 수요가 그리고 재고와 인센티브가 얼마나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지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현대차 같이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일단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온도 차이가 좀 생겼는데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바로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또 역대급 호실적을 내놓은 상황인데 오늘 포스코케미칼 그래서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 포스코케미칼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포스코케미칼은 보유하신 분이나 아니면 신규로 매수하는 입장에서 다 스탑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항상 상승 뒤에는 조정이 있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갈까? 그렇게 조금 부담이 들잖아요. 그럴 땐 일단 절반 이상 매도하는 게 저는 앞으로를 위해서도 실제 매매하는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훨씬 그게 마음이 편하고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케미칼 자체에 양극재와 음극재 출하량 그다음에 판가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되는 건 굉장히 좋은 그 호실적이 나온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또한 환율 상승 효과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단에서 평균 판매 가격이 20% 이상 개선되고 음극재 단에서도 이제 전 분기 대비
전 분기 대비해서 QOQ로 27% 개선되는 등 양극재, 음극재 모두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IRA에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IRA로 인해서 중국산 양극재와 음극재가 배제될 경우에 이 전박 업체들의 선택폭이 포스코케미칼, 뭐 LNF, 에코프로비언 같은 그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거나 앞으로 지을 예정인 그 양극재 업체들로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한 이게 안 좋다기보다는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물량을 좀 덜어서 다시 새롭게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지금 뭐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지금 좀 생기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스탑 의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정말 실적 시즌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뽑혔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자, 그럼 현대에너지솔루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보유한 입장에서도 고이고요. 신규로 진입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조정을 최근에 단기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 보유자 입장에서도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빠지는 거는 아마 이 중간 선거 그 공화당 승리로 인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IRA 감축법 관련된 뭐 신재생 전기차 이 업종에 혹시나 이런 소위 말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타격이 입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더 큰 것 같고요. 펀더멘탈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마진이 좋은 게 유럽하고 미국인데 유럽하고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캐파를 늘리고 있고요. 큐가 늘어나고 가격 판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향 매출이 늘어나고 그다음 코스트인데요. 코스트는 해상 운임 물동량을 나르는 운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원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도 줄어지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미국항 물량이 수주가 이연됨으로 인해서 미국항 물량이 원래는 평균적으로 20%대를 유지를 했는데 2분기에 1%까지 감소했습니다. 그게 대폭 4분기부터 미국항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데 재미난 거는 미국항 물량이 유럽항 물량보다 가격이 평균 판매 가격이 20% 넘게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항 물량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이 그 UFLPA라고 해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발효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모듈 관련돼서 중국산을 배제하겠다는 움직임이거든요. 이러면 태양광 모듈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역시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 부분 관련돼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관련돼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자체도 긍정적으로 내놨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향 이 판매 단가가 좀 높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미국 수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09% 내린 223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코스피 지수는 좀처럼 시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2250선 돌파하기도 했지만 추가 상승 제한된 채로 보합권으로 후퇴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입니다. 특히 투자 주체별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온도 차이가 뚜렷한데요. 개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내놓고 있는 반면에 이 물량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받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598억 원, 외국인은 538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코스피에서는 하락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지만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상승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위에서 5위권 종목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대표주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그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0.3%대, SK하이닉스는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만 LG화학은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화학업종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부가 제품군들로 비교적 양호했던 LG화학도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LG화학 현재 4%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 기아가 실적을 내놨는데 기아 역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품질 비용 지출의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주가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기아 현재 1%대 오름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09% 오른 68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하지만 뒤로 갈수록 상승폭 제한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96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2%대 오름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좀 힘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 일단 박스권의 흐름으로 가는데 종목들이 폭락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따가도 뭐 짚어드리기 하겠지만 원전 테마주들이 오늘 장중에서 많이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들이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이쪽들도 상당히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떨어졌는데 일단은 차별화 장세 느낌인 듯한 흐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 잘못 잡으면 지금 폭탄들이 있어요. 폭탄들이. 뭐 각각 빠진 종목들에 대한 이유는 있겠죠. 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진핑 3연임을 하면서 홍콩 증시가 박살이 나고 중화권 시장이 지금 혼란 속으로 뭐 이미 다 예상했던 것 같은데 혼란이라 그러니까 제가 더 혼란하네요. 어쨌든 뭐 그런 이유로 뭐 떨어진다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떨어지겠다는데.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뭐 화장품서부터 해서 여행주들 뭐 이런 쪽들하고 엔터주들도 중국 소비로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까지 엮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지금 급락을 맞이를 오늘 했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PF 대출 부실 이게 쉽게 그렇게 사라지는 이슈는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 철강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조선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강한 섹터가 있었죠. 제약주 섹터하고 IT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들이 그나마 플러스권역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 기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충당금 제외하고 어닝 쇼크 그러니까 충당금이 없었다면은 호실적으로 나왔을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충당금을 제외를 하니까 실적이 그렇게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한다라 그러면은 그냥 시장에서는 양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래서 플러스로 오늘은 어제는 조금 흔들렸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좀 안전한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급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저게 떨어질 줄 알았다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전 테마주들 뭐 이따가도 잠깐 분석을 BHI로 하겠지만 원전 테마주들은 수급이 최근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폴란드 원전 웨스팅하우스한테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부분 그 얘기가 저 수급을 봤을 때 최근에 원전주들 수급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눈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불안한 장세 속에서 박스권일 때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를 일단 예상이 되는 쪽들을 들어가서 실적 발표가 나와서 종목이 위로 움직이면 팔아먹어야 돼요.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 기사가 좋은 게 나오면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지금 완벽한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쫓아가면 거의 다 물려요. 지금 보면 가스 관련주도 그랬고 원전 테마주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고 뭐 대부분 지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들이 지금 많으니까 하지만 튄다 싶으면 쫓아가는 게 아니고 튄다 싶으면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런 박스권 매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지수는 이거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매매는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시장이 급락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빨리 지금 급락도 나올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살펴보면은 지금 원전 테마주 급락한 거 있잖아요. 밑으로 많이 빠질 때 사는 방법은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지만 저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 단타로 들어가면은 이게 박스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거꾸로 2, 3% 또 먹습니다 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급락할 때에서 들어가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떨어진 종목은 더 떨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해서.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 흐름에 있고 폭탄들이 잠존해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은 일단은 실적이 겸비되어 있는 섹터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피면서 계속 시장에 대한 얘기도 같이 섞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BHI부터 말씀을 드려봅시다. 자, BHI 폴란드 원전 사업자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이제 기업이 소송을 걸었는데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폴란드 원전도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기업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오늘 BHI가 아주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BHI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원전 테마주들도 두산에너지라든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2, 3일 전에 그때 이제 폴란드 원전 그 수주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을 때 당시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다 갖다 팔았습니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죠. 한전기술서부터 싹 다 뒤져봐도 저는 그때 이날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했을 때에서 얘네들이 샀나 팔았나 체크를 해봤더니 대부분 다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매도 아니면 뭔가 수상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원전 테마주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수급은 속일 수가 없죠. 얘네들이 열심히 매도해서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로 뺏길 사업인 건지 아닌지 뭐 직접 소송권에 걸려가지고 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앞으로 뉴스들 나와봐야 되겠지만 뭐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그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힘들어지는 거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 그 결과가 좋게 빨리 안 나오면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일 수가 있고 특히 이런 뉴스에 공매도 치는 애들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싸다고 들어갈 게 아니고 물린 사람들 어쩔 수 없지만 물린 게 작거나 아니면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인데 오늘 철강주들도 오늘 다들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3% 4% 떨어지는 동국제약도 있었고 현대제철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철강업체들의 실적들이 안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 뭐 핑계죠. 뭐 그냥 빠지고 싶으니까 뭐 이런저런 뭐 언제는 실적이 좋다 그래서 뭐 올라갔습니까?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기대감에 떨어지는 건데 일단은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흔들리면서 지금 자동차 업종들도 플러스가 나와 있고 IT가 강하니까 지수의 그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흔들렸던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철강주들은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저쪽까지 밀린다라 생각하고 22만 원 부근에서 다시 뭐 공략할 사람들은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또 세 번째는 이제 풍산인데 7월 25일 날에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도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올라갔다 떨어진 건데 아마 얘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냥 분석만 해드렸고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0.2, 매수포인트 75.2, 자동차 부품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는 소통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실 수 있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